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은 언제냐 도대체. 뭐 끊임없이 논란이 있고요. 그건 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언론 보도들의 대부분은 그 이번 주 금요일 28일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점치고 있고, 저는 아니다. 4월로 넘어가고 최악의 경우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날이 4월 18일이니까 그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작년 12월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시켰죠. 그로부터 그 한 2월 정도까지만 해도, 2월 말 정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계속해서 신속한 결정을 주문했고요. 실제 그 결정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이끄는 헌법재판소는 각종 무리한 여러 가지 또는 불법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조치들, 그 중에 이제 뭐 내란죄 철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기일 일괄 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3분만 뭐 좀 증인신문을 하게 해달라 이런 것도 딱 잘랐죠. 이 모두의 그 상통하는 하나의 원칙, 문영배의 원칙, 그거는 빨리 끝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탄핵 초기에 민주당과 헌재의 분위기 완전히 일치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어찌됐든 간에 이 그 탄핵 심판 기간을 좀 늘리고 뭔가 지연시키기 위해서 신중한 결정 뭐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 심판 초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확연히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중반까지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3월 7일에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이거로 일격을 당한 셈이 됐죠, 민주당이. 그 다음 날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왜냐면 즉시 항고는 우현이라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음으로써 석방이 됐죠. 자, 그 이후에 상황이 약간 좀 뒤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그 이후에 신속한 결정보다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 이래서 최상목 대행을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지난 주말에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 발의는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 무의미한 거죠. 오기 탄핵이죠. 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로 갈 거거든요. 그럼 뭐 경제부총리로 간 사람을 대통령 권한대행 때의 일로 탄핵한다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걸 민주당이 그냥 계속 지속할지, 그것도 관건입니다. 그냥 뭐 안면 몰수하고 난 몰라 묻지마, 어차피 묻지마 탄핵인데 그러고 갈지. 왜냐하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굉장히 혹독할 거거든요. 아니 이제 오늘 10시 이후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닌 사람을 과거의 일로 탄핵한다? 그거는 뭐 헌재에 넘어가면 명백하게 각하사유죠. 이 사람 전직인데요. 과거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 그 탄핵소추안이 바로 그겁니다. 뭐 그냥 각하되고 말았죠. 그것처럼 이것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미가 없는 일을 지금 민주당이 오기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건 이제 오늘 오전 10시, 한 10시 반쯤 이후에는 판명이 될 걸로 보이죠. 자, 그리고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기류는 그렇게 마은혁 임명 압박에서 이제 최상목 오기 탄핵으로 이어졌고, 자, 오늘 이제 민주당은 서울 광화문에다가 천막 당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헌재를 압박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어제 헌재에 대해서 25일까지, 내일입니다. 25일까지 선고하라, 또 이렇게 압박을 했으면 빨리 하라 이거지.
그 빨리라는 의미는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서울고등법원 선거법 재판 2심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하라 이런 의미인데 불가능이죠. 그 전에 하려면 오늘 공지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늦은 거죠. 사실 어제 공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보통 2, 3일 전인데 오늘은 하루 전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은 신속한 결정을 강조하다가 마은혁 압박을 하다가 이 연장선상에서 최상목 압박하다가 이제는 다시 신속한 결정으로 이렇게 지금 넘어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신중한 결정, 그러니까 신속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주장을 하다가 초중반까지 이제는 신속하게 결정하는데 반대 안 한다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거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판단으로는 현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가지 여론 지형, 이런 것들이 특히 주말마다 열리는 탄핵 반대 집회, 탄핵 찬성 집회, 여기에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탄핵 반대 집회의 숫자와 열기를 탄핵 찬성 집회가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다. 이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기세가 좋다. 이 기세를 여세를 몰아서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이어지게 만들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흐름상으로도 만약에 6명이 확보가 됐다면 탄핵 인용이 그렇다면 아마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은 이미 지지난주에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근데 결정 못하고 여기까지 온 걸 보면 6명 확보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이건 합리적 예측 방식입니다. 됐으면, 6명 확보가 됐으면 벌써 2주 전에 했을 거라는 거죠. 한 열흘 전에. 14일에. 오늘 24일 아닙니까? 열흘 전에 했을 거라는 거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신속한 결정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도 바로 그런 기류 때문에 확보가 안 됐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신속한 결정을 주장한다. 그러면 양쪽이 다 신속한 결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진심이고 어떤 게 거짓일까?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압박하고 뭐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뭔가 속으로 불안감에 휩싸인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제가 민주당과 헌재의 엇박자, 또 이것도 유튜브를 이제 별도로 해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 민주당이 헌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고 일격을 당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를 먼저 한다는 걸로. 이렇게 분석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닐 것이다. 왜 아닐 것이냐. 헌재와 민주당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소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문영배 헌재소장이 이재명 대표와 아무리 사법연수원 동기고 이러지만 직접 뭐 소통하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하려고 그래.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 같은 걸 감안을 하더라도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아마 중간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를 끼고 소통을 할 가능성. 그걸 제가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일을 해본 사람은 알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들통이 나면 차단하는 거죠. 친구로서 전화한 거다. 왜?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는 없으니까. 그건 녹음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로서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한 거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또 그런 핑계 대고 이 사람은 이재명 대표랑 전화했는데 그건 또 다른 일이다.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얼타임은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소통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관측이죠. 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을 텐데 리얼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 그
팀이 문영배 우리법 팀한테 아니 한덕수 국무총리 거는 벌써 끝났는데 왜 안 해? 합시다.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 문영배 팀은 마냥 미루기가 뭐한 거 아닙니까? 원래는 동시 선거하려고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마냥 미루기가 뭐하니까 이거에 밀려서 그냥 받아버린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팀이 그때 뭐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일격을 또 당한 듯한 이런 상황이 됐다. 그거 제가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됐는지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다는 거죠. 뻔히 알면서 계속 신속하게. 그런데 실제 헌재의 실제 상황, 물론 제가 예측하는 거지만 그걸 보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그대로 편결을 해서 선고를 한다? 5대3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걸 민주당이 모를까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모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알 거라고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계속 신속한 결정, 빨리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바로 민주당의 블러핑이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압박하고 그러나 그 민주당이 알고 있죠. 문영배 헌재가 왜 이걸 빨리 못하는지. 그리고 문영배 헌재는 답변을 안 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정치적으로는 그 궁지를 모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서 늦게 하자 그러면 갑자기 속보이는 행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은 이득대로 챙기고 다만 욕은 헌재가 먹는 거죠. 문영배 팀이 먹는 겁니다. 이걸 계속 잡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겉과 속이 똑같다고 봐야죠. 초중반까지는 지연작전을 썼지만 지금은 신속하게 그거는 지금 하면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밀어붙이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똑같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다른 거고 근데 정략적으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은 겉과 속이 같은 거로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민주당 사정 뻔히 알고 국민의힘 뻔히 알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자기네들이 제일 잘하는 건 자기네들일 테니까 지금 몇 대 몇인데 이걸 어떻게 공개하냐. 그러니까 헌재 내에서도 아마 문영배 우리법팀과 이제 그 다른 팀이 뭐 일단 3명인 걸로 보이는데 3명인지 4명인지 이 팀과의 어떤 신경전 같은 것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은 헌재에 대해 양쪽이 동시에 신속 선고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내는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저는 분석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언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하느냐 이걸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 그러면 물론 뭐 예상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한다 이렇게 되면 뭔가 상황이 또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오히려 각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법팀도 도저히 이 나머지 우리법팀 제외한 나머지 팀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각하해서 국회에서 탄핵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차라리 떠넘기자 하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기각은 국회에서 탄핵 재추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각을 할 것 같으면 계속 미루고 아마 뭐 이런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말 그러니까 28일 금요일 뭐 있느냐 없느냐 공지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겠죠.
저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한번 같이 관찰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